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한 번씩 청약에 도전했거나 할 예정인 분들이 많죠. 이때 자신의 청약 순위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2순위 자격이 돼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에서요, 생애 최초라든가 노부모 분양과 같은 특별공급에서는 특별공급의 자격도 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하죠. 그렇다면 1순위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선 무엇보다 제일 먼저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주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거주 지역에 따라서 청약 통장의 보유 기간도 중요하고요. 또 예치금의 기준액을 만족하면 1순위 조건이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때 여러분이 민영주택을 청약하느냐 아니면 또 국민주택을 청약하느냐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도 1순위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국민주택 청약에 있어서는 1순위 조건에 반드시 무주택 조건이 돼야 1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자신이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청약이 대부분 많죠. 따라서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총 가점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인 상태가 길면 길어질수록요, 가점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를 기준으로 만 30세부터 산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세 미만은요, 가점이 전혀 없이 빵입니다. 제로가 되는 거고요. 30세부터 이제 2점, 또 31세가 되면 4점, 32살이 되면, 32살이 되면 6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점씩을 획득해 나가서 이제 산정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10년 이상을 무주택자가 되면 최고점인 32점이죠. 예, 32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들도 종종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다르게 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30세 이전에 이제 결혼을 하셨다면 30세 기준과 그때는 상관없이요, 그냥 혼인신고일, 그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 줍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인 분들이 청약에 욕심이 있다면 결혼은요,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오늘 당장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결혼을 빨리 하면 할수록 청약에는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 이혼이나 재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무주택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또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이나 재혼 하신 분들은 그 이혼, 재혼 이전에 최초 혼인 신고일부터 그대로 산정해 주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주택을 소유했다가 또 양도하신 분들도 종종 있죠.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판 시점, 양도한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했다가 또 처분한 주택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처분한 주택은 빼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할 때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 조건으로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세대주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고요. 가끔 이제 청약할 때 많은 분들이 억울한 일이 생겨나는데요. 뭐 이런 경우죠. 나는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서 청약할 때 무주택자 조건인 줄 자신하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정작 본인이 주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요. 본인이 내가 청약할 때 무주택자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 있죠. 주민등록 등본상에 올라와 있는 배우자라든가 또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지만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이제 자녀라든가 손자, 손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자녀와 손자, 손녀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는 나와 함께 같이 올라와 있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남편과 배우자인 부인이 이제 맞벌이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직장이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두 남편과 배우자의 두 세대 각각의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와 있는 모든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 꼭 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또 있죠. 주민등록상에 올라와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바로 형제, 자매나 처제, 또 처남 같은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또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두 가지 부류의 가족분들은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와 있지만 이분들이 만약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나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처남, 처제 또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들은 같은 세대에 같이 살고 있지만 또 이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나는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또 좋은 예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청약을 하는 이제 특별공급이라 그러죠. 이런데 청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공공임대주택 있죠?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이 두 가지 청약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데 청약 시에는요,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청약이 불가하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공부해 봤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요, 또 금방 기억나지 않기 마련인데요. 이 유튜브 영상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청약 할 때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형주택에 대한 겁니다.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청약 시에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상당히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하죠. 소형 저가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안 됩니다. 예, 따라서 소형 저가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민간 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러나 특별공급이나 공공 분양에서는요, 여러분 유주택,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의 기준도 함께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수도권에서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과 분양권도 포함입니다. 예, 이런 이제 주택과 분양권이어야 소형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조금 기준이 낮아요. 그래서 한 8천만 원 이하인 주택과 분양권을 우리가 소형 저가 주택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공부하셨는데요. 무주택자로 청약 1순위 유지하는 요령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고 유익한 정보 갖고 또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여운봉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